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당신의 마음을 읽습니다. 관계는 노력의 예술이지. 누군 냉정하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줄 알아? 아프지만 그럴수록 다가가고 실망하지만 더욱 깊이 앉는 이유는 너와 조금 더 잘 지내고 싶어서야. 냉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널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야. 김종원 작가. 김주영 작가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사람 곁에서 좋은 마음을 찾는다. 좋은 말이 그리워서 좋은 사람의 향기를 찾아 살아갈 모든 내면의 용기와 그래야 하는 나로 발전한다. 또 살고 싶어지는 현실의 꿈. 영원한 나의 오아시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만약 한 달 살기를 하신다면 1.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2. 가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최악인 이유. 종종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 말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람의 소식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뭘까? 간단하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더 짧게 나눠서 분석하면 이렇다. 해봐서 넌 안 해봤잖아. 아는데 넌 모르잖아. 종합하자면 이렇다. 난 해봐서 알고 있으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너는 듣기나 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니,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가장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쉬운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좋은 말과 표현은 2번 이상 생각해야 비로소 자신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거 해보니까 이런 기분이 들더라. 내 느낌은 이랬어. 상대를 설득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느낌에 중심을 두고 말하는 게 좋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내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순수하게 자기 느낌만 딱 전하면 그걸 들은 상대방도 지금 나를 무시하나? 지금 날 설득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는 의혹을 버리고 순수하게 당신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감정조절법. 1. 지금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고민한다. 2.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지 않는다. 3. 아주 작은 감정이 나를 완성하는 재료임을 안다. 4. 감정이 있는 자리가 아닌 향하는 방향을 본다. 5. 가끔 약해질 때도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다. 6.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배우려고 한다. 7.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감정을 섬세하게 파악한다. 8. 완벽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없다. 9.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 10.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늘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럴 때는 흔들리며 중심을 잃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흔들려도 내가 나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모든 건 결국 괜찮아질 거야. 늘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모두 다 괜찮아. 늘 잘 안 되는 사람의 언어는 8가지가 다르다. 늘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같은 곳에서도 가장 운이 나쁘며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뭘 시작해도 늘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구사하며 살고 있다. 1. 일을 이야기하면 일을 꺼내서 반박한다. 2. 지금이 때라고 말하면 나중으로 미룰 핑계를 찾는다. 3. 무언가를 정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한다. 4. 희망을 제안하면 절망할 이유를 설명한다. 5. 좋은 정보를 주면 속임수라고 말한다. 6. 직접 실천해 보라고 하면 검색으로 알아본다. 7. 도전하자고 말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며 망설인다. 8. 너도 가능하다고 말하면 너니까 가능했다고 응수한다. 글쓰기는 삶과 글을 오가는 끝없는 여행이다. 삶이 그대로 글이 될 수 없다면 글쓰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상상에만 의지해서 나도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글이 삶이 될 수 없다면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내가 쓴 글이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이 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게 외친다. 나는 사는 동안에도 글을 잊지 않았고 쓰는 동안에도 삶을 잊지 않았다. 자존감이 높으려면 기억력이 나빠야 한다. 프리드리 니체. 자존감이 높으려면 생각이 너무 깊어선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금방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아야 해요. 기억력이 나쁘면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비관적인 사람이 될 뿐이에요.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공교롭게도 잘 살려고 애쓰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따위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한다. 어차피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지만 내도록 고민하며 속을 앓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말이다. 처한 문제는 심각해도 잠시 상황을 유보하듯 숨을 고르며 가끔은 가볍게 지낼 필요도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때의 결정은 어쩔 수 없었어. 컨디션 회복을 위한 평정심을 갖추면서 말이다.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력을 그리고 정신력을 다지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자. 우울은 곱씹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감수성만 풍부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게 할 뿐이다. 가끔은 마음을 가볍게 하여 인생을 낙천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자.
걱정을 내려놓으면 된다. 마음을 회복한 당신은 언제든 다시 잘 될 기회를 낚아챌 수 있다. 책,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에게 마치 유산처럼 대물림이 됩니다. 아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탄탄하게 잡아줘야 사춘기가 와도 자신을 견딜 힘을 갖게 되죠. 그럼 아이 삶에 자존감이라는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아이에게 마치 유산처럼 대물림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15가지 말을 부모 자신이 말버릇처럼 사용하신다면 일단 자신의 자존감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자존감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낭독과 필사로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주세요. 1.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2.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하자. 하나하나 처리하는 거야. 3. 무례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정중하게 대하자. 정중한 태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4. 목표를 정하고 가슴에 품으면 시간이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지. 5. 누가 뭐라고 간섭하든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6. 다투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왜 다투는지 살펴보자. 그럼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지. 7. 힘들수록 예쁘게 말하자. 예쁜 말이 예쁜 소식을 부르니까. 8. 한순간의 분노로 오랫동안 노력한 것이 사라지는 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어. 9. 꿈은 그 자체로 대단해. 우리가 힘든 시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의 가치를 보여주니까. 10.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변명이라는 비상구가 필요 없지. 11.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때는 그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보면 스스로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 12. 할 일이 많을 땐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13. 이 고통도 결국에는 내 힘이 될 거야. 14.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보다는 응원하는 게 좋지.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도 쌓이거든. 15. 좋은 습관은 분명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그램, 책 육아, 유아, 부부, 자존감, 부모교육, 자녀교육,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김종원 작가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면서 지혜를 쌓을 수 있어요. 마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이해한다면 관계의 회복은 자연스레 일어난다.